두 번째 소식은 액상과당 음료가 사망률을 높인다라는 뉴스였어요. 일단 액상과당 음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연구진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액상 음료에는 콜라, 핫초코, 그리고 스포츠 음료, 그리고 일부 과일 주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하루에 1개 이상의 이 액상 과당 음료를 마시는 여성이 하루 3잔 이하로 마시는 여성에 비해서 간암이나 그 외의 만성 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78%나 높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는 음료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앞에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전 저 마시라고 이렇게 갖고 오신 줄 알았어요. 왠지 저희가 다 아는 거죠. 아는 컬러죠. 아는 색깔이죠. 딱 봐도 압니다. 근데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저거 다 좋아하고 하루에 한 잔이 뭡니까? 거의 1.5리터를 다 먹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낙이 없으시겠어요. 제 남은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겁니까? 지금? 아니 제발 진짜. 근데 이제 봄도 오고 우리가 또 옷이 얇아졌으니까 먹는 것보다 운동하고 삽시다. 운동.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찔리는 게 굉장히 건강을 위한 생활을 하지만 제가 또 달콤한 음료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라 저도 이 액상과당 관련해서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나 어제 계속 레모네이드 참았잖아요. 그리고 우선 생수 마셨는데 어려운 걸. 근데 아침에 주스 쭉 드시잖아요. 방송하려면 또 필요하긴 하니까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안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평소에 항상 환자분들한테 짠맛도 나쁘지만 단맛은 더 나쁘다 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액상 과당은요. 뭐 이런 음료뿐만 아니라 과자라든지 탄산음료, 다른 인스턴트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액상으로 된 과당이다 보니까 빨리 몸에 쑥 들어오고요. 또 이게 포도당하고 단맛 중에서도 비교했을 때 과당은 상대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이렇게 저장이 되려는 성질이 많아요. 그래서 간으로 쑥 직행을 해서 그냥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그게 바로 지방간이죠. 또한 비만이 훨씬 더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지방간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시스템에 에러가 되니까 당연히 심혈관 질환 사망률까지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또 이런 액상 과당에는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부에서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이제 뇌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또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또 우리가 유전자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마치 우리 전구가 방에 있을 때 스위치를 켜야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액상 과당은요 암과 노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세상에. 또 우리 몸에는 나쁜 세균과 좋은 세균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나쁜 세균들이 이 액상 과당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세균이 에너지가 이제 생겨서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나쁜 독소, 염증을 막 내뿜는데 이게 전신을 도니까 온갖 몸에 병이 들고 그럼 당연히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방송 전에 달콤한 음료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생기 있게 방송하려고 마셨는데 이게 저는 제 뇌로 가서 에너지로 쓰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간으로 가서 지금 지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갑자기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 드리잖아요. 물 드세요. 잘 마실게요. 네, 다음 뉴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으면 붓는다. 특히 이제 얼굴이 붓는다라는 연구 결과인데 아침마다 빵을 먹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런 실험을 한 연구진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재밌고요. 네, 어떤 빵 먹어요? 아침에 하얀 빵 먹어요? 아니면 좀 색깔이 진한 곡물빵 뭐 이런 거? 사실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마트에서 파는 맛있는 빵 위주로 먹거든요. 곡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먹어도 얼굴이 이 정도 크기구나. 그러니까 안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제가 눈을 감고 방송해야죠. 너무 미모가 눈부셔서.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요게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비정제 탄수화물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빵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빵을 좀 고를 때 하얀 빵보다는 좀 비정제 탄수화물 들어간 빵을 고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제, 비정제 좀 어렵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제 탄수화물은 도정을 하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것으로요. 설탕이나 백미 또는 밀가루 같은 것들이 있고 비정제 탄수화물은 이 도정이나 인공적인 합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 현미, 오트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서혜선 교수님, 그러니까 비정제 탄수화물이 좀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 방송 딱 보시다가 빵
먹으면 붓는다. 이 전국의 빵집 사장님들이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빵이라는 거는요. 아까 얘기한 그 정제된 뽀얀 흰 밀가루 빵이었고요. 이 빵에다가 아까 비정제 탄수화물 통곡을 넣었다든지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외국에서니까 빵으로 연구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흰떡이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맛있는 거. 그럼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이 건강에 나쁘다는 건 뭐 이미 국민 상식인데 이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몸에도 나쁘지만은 외모 특히 피부 건강에도 나쁘다는 그런 연구를 한 게 포인트거든요. 왜 부으면은 그쵸, 그렇죠. 푸석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단지 빵 좀 먹었다고 해서 좀 붓고 좀 뭐 외모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너무 치사해 보이고 네,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정말 많은 사실 반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특히 정제된 뽀얀 그 흰 밀가루나 흰 쌀가루가 모두 다 같은 의미인데 갑자기 혈당이 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에서 막 열일을 해야 되니까 막 바쁘게 막 분비가 되려면 혈류가 장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럼 장에 혈류가 많이 가려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안 중요하냐면은 피부가 안 중요한 기관이에요. 피부가 저한테는 중요한데 왜 안 그렇지만 우리 중요하다고 몸에선 생각할까요? 생존을 위해서 너무해, 내가. 그래서 피부가 장에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지 마. 피가 이렇게 혈류가 피부로 안 가면 얼마나 푸석푸석해 보이겠어요. 또한 우리가 라면도 당연히 붓죠. 밀가루 속 소금이나 당분이 다 붓게 하는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 자체, 뭐 떡이나 빵 마찬가지인데 인슐린 아까 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인슐린이 하는 또 얘네들의 특징이 물을 특히 소금이랑 같이 내보내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밤에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과한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면 그냥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석거리죠. 약간 부기도 있죠. 누가 보고 예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외형뿐만 아니라 또 네. 내면의 어떤 심혈관에도 안 좋겠어요. 너무 우리 치사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혈관도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못생겨집니다. 아, 실제로 전날에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빵이나 흰떡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병원 가셔서 혈액 검사해 보시면 아마 화들짝 놀라실 건데요. 특히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수치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 중성지방이 우리 몸 안에 쓰이는 에너지원인데 너무 높게 되면 결국에는 내장 지방으로 켜켜이 쌓이게 되고 아까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요. 이 지방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드실 때는 조금 이렇게 가려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위 그 뭔가 정제가 된 네. 거는 몸에 좋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게 뭔가 정제를 해야 더 맛있지 않습니까? 흰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흰빵이 그러게요. 얼마나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비싼 술은요. 도정을 많이 한 쌀로 아니 만든 왜 또 술이 갑자기 여기서 또 그러니까 아침에 정제된 또. 탄수화물로 만든 그 정제 술을 마시면 이게 또 몸에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끊을 수 있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저한테 물어? 제발 좀 끊으세요. 좀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본인이 자신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합리화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이게 아유. 기승전 술로 가네요. 그러니까 저 아침부터 이렇게 술 얘기 또 재밌는 하실 이론인 줄 것 알았어요. 같습니다. 네, 같이 건강해지면 좋으니까 그럼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마지막 한 뉴스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함께 보실까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이거 비알코올성 지방간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 지방간 발생의 남녀 비율을 보면은 이 50대 이전에서는 남성 비율이 높다가 60대 이후부터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지방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폐경을 맞고 그래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면서 이 지방간 발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